성곽을 쌓을 때 민가를 강제로 철거한 것, 즉 국민의 삶을 버린 것이다. 그래서 역대 도지사들 대권 실패는 이 인화에서부터 잘못됐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.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. 그 풍수질이 뭐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는데요. 저는 뭐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. 예, 그런데 그래서 이 경기도 지사들이 대권의 꿈을 제대로 일구지 못하고 있다. 그러면 이 청사, 관사, 터가 어떤 터냐? 도청사의 혈터는 팔달산에다가 등을 대고 지어진 화장실터고 그 주변인 신관 구간터가 아니다. 청사 인근에 있는 지사 관저의 경우 용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의 얼굴이 아닌 뒤통수에 자리하기에 혁명이나 배신할 터이다. 이렇게 보는 그런 풍수학자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풍수지리가는 경기도청과 관사가 있는 팔달산을 왕기가 서진 땅으로 보는 또 풍수가도 있습니다. 그래서 팔달산은 수원이 진산인데 경기도 진산이 광교산이 부글부글 뻗어오다가 수원시를 관통하는 수원천을 만나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춰 서면서 일자 모양의 낮은 산으로 솟아난 것이 팔달산이다. 그러면서 1794년도 정조임금은 팔달산에 올라서 이곳 지형지세를 살피는데 팔달산 정상은 하늘이 만들고 땅이 지어낸 자리다. 즉 천조지설. 그리고 관청이 들어설 것은 평지 돌출 언덕으로 기가 모인 것이다.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명당수는 버들림 모양이므로 성을 쌓을 때 버들릴처럼 남북으로 길게 쌓아야 한다겠다. 그리고 또 북쪽 성곽이 들어설 산능선은 왕기를 상징하는 이 멸류관 모습, 즉 일자 문성이고 성 안으로 물이 유입되는 곳, 즉 득수처에는 거북과 용이 서로 마주하는 형세다. 그래서 현재 광화수륙이라는 누각이 있는 언덕과 연못을 용연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정조의 발언은 제왕의 땅임을 말하는 데 의미가 있다. 그러면서 제왕의 땅인 경기도 청사와 간사는 왜 못 배출했느냐? 이 왕을. 그것은 바로 인화에 실패했다. 즉 국민 삶을 버리는 이 성곽 인근의 민가들을 강제로 철거했기 때문이다. 그래서요, 이재명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,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제 신현수 수석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이 언론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. 이미 유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? 이 대통령이 아마도 여러 가지 이 대통령에게 이름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다,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더군다나 지금 신현수 수석 뭐라고 했습니까? 신문들한테 조리돌림을 하고 있고 후임자가 결정이 되면 나는 이제 그만두고 나온다. 그만두고 나와서는 미국에 있는 가족한테로 한번 가보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. 제가 보기에는요, 신현수 수석이 이렇게 지인들에게 또 그런 메시지, 즉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. 그리고 자리가 이제 후임자가 굳어지면 나간다. 이 말이 신현수 수석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빨리 결정을 내게 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. 그러다도 친문 강성들은 신현수 수석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, 이런 지금 분위기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친문들한테 이 직격탄을 날린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신현수 수석의 운명이 상당히 빠르게 그런 결정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.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관변운동에서 시작됐잖아요.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말 100불짜리 이 보리밥 시대에서 쌀밥 시대로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한 것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합니다. 저도 뭐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잘 알아요. 어렸을 때 이 자구이를 새벽에 일어나려면 대벽종이 울렸네, 이런 노래가 나와요. 그러면서 삽 들고 일하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, 저도 뭐 이 막걸리 술병 사가지고 일하시는 어른들 심부름 해드린 이런 기억이 나는데, 그 정도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제가 보기에 50년대생들 50대 초반 이분들 세대에서는 살아있는 이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운동이지만 우리 국내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초의 운동이었었고, 이것이 오늘날은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되어 있는 이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에요. 그래서 유네스코까지 등재됐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동남아라든가 그 다음에 중남미,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연구하러 와요. 그 정도로 국제화되어 있는 이 운동인 것이고, 이 새마을 운동은 지금은 이제
완전히 민간 부분으로 넘어갔죠. 그래서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정치적으로 또 비정치적으로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서로가 하려고 그러죠. 굉장히 명예스러운 자리고 또 국가 발전에 직접적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예요. 그래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자리는 물론 정부에서 사실상 뭐 지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. 이 경쟁이 이 경선하고 이런 적이 없이 거의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. 그래서 최근에 그런데 이러한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선임 과정에 최근에 상당한 실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보도는 주간 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공동체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,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거예요. 예. 자,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됐느냐? 그동안에는요, 이 정성헌 회장이 됐는데 저도 이분 잘 모릅니다. 근데 이번에 새롭게 정성헌 회장을 밀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염홍철이에요. 염홍철 전 대전시장입니다.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됐는데 이 염홍철 대전시장과 새마을운동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? 그리고 염홍철 시장은 어떤 사람이냐?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럽다. 이것이 우리 주간조선 기사의 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염홍철 대전시장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. 청와대에서 행정관도 했고요, 비서관도 했고, 그 다음에 대전시장을 3선 연임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경위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론 쪽으로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. 이 학자로서 이 제3세계론을 많이 쓴 사람이죠. 저도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도 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정성헌 회장을 몰아내고 이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됐어요. 염홍철 대전시장 당을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냐면요, 자유민주연합, 신한국당, 열린우리당, 자유선진당, 이제는 민주당 당적을 5번이나 옮겨 다녔어요. 그래서 총 3차례 대전시장을 여기만, 아마 70대 중반의 노신사예요. 이런 분이 됐어요. 이번에는 왜 됐겠느냐? 지금 정가에서는 대전시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밀었다. 자, 그러면 대전시 정치인 중에서요, 유력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우선 타이틀로 본다면 박범계 장관이 있고요, 대전시장이 있어요. 둘 다 민주당입니다. 자, 그러면 누가 유력 정치인입니까? 대전시장이 정치인인가요? 아니잖아요. 대전시